하던 오빠가 부모님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인사시키고 싶어요. 오빠가 단숨에 말을 해버렸고,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그동안 그런 얘기 없었잖아.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벌써 1년 넘게 만났는데 좀 지켜보느라 그랬어요. 결혼할 생각으로 만났던 거라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요. 그럼 그 애와 결혼하겠다는 거니? 엄마가 다시 물었는데, 그럴까 해요. 우선 사람도 괜찮고 그냥 무난해서 전 마음에 들어요. 다른 여자애들 보면 사치도 심하고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수수하고 착해서 마음에 들어요. 말을 하던 오빠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그런 오빠를 보며 진짜 마음에 드나 보네? 얼굴이 좋아서 아주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인데 제가 놀렸지만 너랑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배려심이 많아. 오빠는 그저 좋은지 여자친구 칭찬만 가득 늘어났어요. 그래, 언제쯤 보면 좋겠니? 우리는 주말에 언제든 괜찮으니까 네가 시간 맞춰서 알려줘. 참, 그 아이 이름은? 이름이라도 알려줘야지. 엄마가 물었고, 가은이에요. 김가은. 이름도 예쁘죠? 라며 팔불추처럼 웃었어요. 그런 오빠를 보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오빠는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는 듯 했어요. 얼마 후에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말을 했고 우리 부모님과 저는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빠의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 되었는데 그게 뭐라고 가족 모두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 후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한 인상에 성격도 굉장히 밝아 보였고요. 거기다 예쁜 꽃을 들고 왔는데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 꽃이었고 꽃을 받아든 엄마가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음식도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은 그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오빠도 시종일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있었고요. 얼마 후 오빠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갔는데 아주 싹싹하고 괜찮구나.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거 보니 성격도 좋을 것 같구나. 아빠가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게요. 말도 사근사근 잘하고 정말 괜찮아 보이네. 애가 눈치도 있고 괜찮네. 엄마도 꽤 만족스러운 듯이 말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낯이 좀 익은 것 같은데 엄마가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그 말에 그지? 나도 어딘지 모르게 낯이 좀 익더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우리 가은이가 얼굴이 워낙 예뻐서 그런 거야. 그냥 딱 봐도 연예인 같잖아? 라며 오빠가 신이 난 채 말을 했어요. 그런 오빠를 보며 아주 설레발을 친다 설레발을 쳐. 그래 사실 예쁘긴 하더라. 라며 제가 웃었는데요. 오빠는 그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오빠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달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나름 꽤 준비를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옷도 새로 샀고 엄마와 저는 머리도 손질했고요. 그렇게 얼마 후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야만 했답니다. 우선 도착을 하니 오빠 여자친구 가족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일어나서 서로 인사를 했어요. 잠시 음식이 나왔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부터 우리 엄마의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엄마 어디 아파? 제가 조용히 물었는데 그때쯤 엄마의 안색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제 물음에 엄마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 조용히 식사만 했고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급제를 했던지 엄마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괜찮아? 아까부터 표정이 많이 안 좋더니 아파서 그런 거야? 라고 물었는데 엄마는 그저 아니야 우선 집에 가자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오빠는 그저 싱글벙글한 채 가은이 부모님도 너무 좋지 않아요? 라며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혼식 날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잡아요? 오빠가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뭔가 단단히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빠는 결혼할 생각에 들떠 있을 뿐 엄마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방에 가서 누워버렸고 여보 어디가 아픈 거야? 병원 갈까? 아빠가 물었지만 이불만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뿐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제가 오빠, 뭔가 이상해. 상견례 내내 엄마 표정도 안 좋았고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엄마가 가은 언니 부모님과 아는 사이인가? 분위기가 진짜 이상하던데? 오빠에게 말을 했지만 설마 가은이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던데 오빠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드네. 제가 걱정스레 다시 말을 했지만 오빠는 제 말을 깊이 새겨듣는 것 같지 않았고 시종일관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가은이 부모님이 우리 가족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대 라며 좋아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빠가 거실로 나왔는데 오빠를 조용히 불렀어요. 저기 말이다. 이 결혼 안 될 것 같다. 아빠가 말을 꺼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오빠가 사색이 된 채 물었는데요. 네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구나. 아빠가 다시 말을 했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도 가은이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아빠도 반대야. 처음부터 그런 애인 줄 알았다면 인사 온 날 바로 반대했을 텐데.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네? 그런 애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흥분한 채 물었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엄마랑 같이 해야 할 것 같구나. 나도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니 네 엄마한테 들어보거라. 그럼 제가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안 돼. 엄마 속이 많이 안 좋아서 방금 잠들었어. 조금 있다가 라며 아빠가 말렸어요. 그 뒤부터 오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빠도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를 보며 넌 기억이 안 났던 거니? 라고 물었고 나?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인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지만 엄마는 기억하는 걸 넌 왜 기억 못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인사 오던 날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던 것이 생각이 났고 오빠에게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유심히 바라봤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길 기다렸고 오빠는 급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엄마와 저를 아느냐고 물어보는 듯 했는데 오빠 여자친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았어요. 아빠, 가은이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닐 거다. 네 엄마가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구나. 맞을 게다. 아빠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기다리던 시간이 참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잠에서 깬 엄마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는데요. 엄마, 가은이랑 알던 사이였어요? 근데 첫날 인사 왔을 때 엄마 몰라봤잖아요. 오빠가 엄마에게 급히 물었는데요. 너 이 결혼 절대 안 돼. 하필이면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라며 엄마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엄마,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엄마는 어떻게 안다는 거야?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제가 물었어요. 제 물음에 엄마가 좋았던 기억도 아니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애를 보면서 다시 확실하게 떠올랐어. 잔뜩 인상을 썼어요. 엄마, 제대로 설명 좀 해줘봐요. 답답하니까요. 오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오빠의 물음에 너 가은이한테 성형수술 언제 했냐고 물어봐.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성형? 엄마가 착각한 게 맞네. 가은이 성형 안 했어요. 괜히 놀랬잖아요. 라며 오빠가 잠시 안도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은이한테 물어보라고 성형 언제 했냐고. 엄마가 다시 오빠를 재촉했고 오빠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오빠가 더욱 심각한 표정을 하고 왔는데요. 거봐, 걔 성형했다지? 특히 얼굴 형태 말이야. 그때는 분명히 얼굴이 사각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바뀌었구나. 엄마가 물었고 성형한 지 꽤 됐다고 하네. 전에 나한테는 절대 성형한 적 없다고 했었는데 거짓말한 거네. 오빠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 아이가 또 다른 말을 한 적은 없는 거니? 더 있을 건데 물어보렴. 혹시 속인 거 더 있냐고. 순간 엄마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여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듯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라고 말을 했고 문자로 여자친구에게 묻는 듯 했는데
분명히 문자를 확인했음에도 답장을 안 하는 듯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아마도 숨기는 게 참 많을 테니 뭐부터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겠구나. 그때쯤은 엄마가 오빠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화를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우리에게 엄청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야기는 한참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걔가 그때 우리 민서한테 그랬던 그 애야 라는 말이 엄마 입에서 나왔고, 나? 나한테 뭘? 제가 당황한 채 물었는데요. 그때 우리 민서가 병원 치료도 받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나지? 나한테 얼굴 빳빳이 들고 따지던 그 여자다. 엄마가 계속 말을 이어갔고, 설마 그때 내 얼굴 그렇게 했던 그 여자? 제가 물었는데 엄마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그런 애가 잘도 신분 세탁해서 살고 있더구나. 내가 알기로 걔 경찰서 들락날락한 기록도 있을 텐데 정 못 믿겠으면 확인해달라고 해보던지. 엄마가 오빠에게 계속 말을 했어요. 엄마 근데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름도 바꿨다고. 모든 걸 다 바꿨어. 얼굴도 바꿨고 이름도 바꿨고. 화가 나는지 엄마가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여자의 얼굴 형태가 언뜻 기억이 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일을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어났는데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가볍게 한 잔씩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여자 3명과 남자 4명 정도가 만취가 된 채 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밥을 먹던 제 친구가 저기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테이블로 오더니 우리가 시끄럽게 하던지 말던지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니들이 여기 전세 냈어? 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 보여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랬는데 제 친구가 당신들이야말로 여기 전세 냈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인가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뭔 상관이냐고.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있어. 재수없게. 한 여자가 순식간에 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런 둘을 말리던 저를 밀쳐버렸는데 그때 제가 크게 넘어졌고 놀란 친구들이 그 여자를 말렸는데요. 그쪽 일행들이 순식간에 우리 테이블로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 자세히 작성할 순 없지만 그때 당시 제 친구가 저에게 민서야 너 얼굴 어떻게 해? 라며 울먹였고 결국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뒤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친구가 우리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동안 다시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특히 그 중에 한 여자가 우리 엄마를 노려보며 아줌마 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데 여자는 만취가 된 상태였고 그 와중에 껌까지 질겅질겅 씻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는 행동이 아주 과간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뒤 엄마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필이면 아빠가 지방 출장 중이라 엄마 혼자 이것저것 다 처리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엄마는 그때 그 경찰서 안에서 엄마를 노려보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하던 그 여자를 한동안 잊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오빠가 여자친구로 데리고 온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경악했는지 알아? 껌을 그냥 질겅질겅 씹어대면서 말하는데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이건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었어. 그때 생각이 다시 나는지 엄마가 다시 인상을 썼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 경찰 기록에 보면 그 여자가 경찰서를 한두 번 들락날락한 게 아니라고 하더구나. 나중에 그쪽 부모들이 왔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서로 쌍방이니까 빨리 합의 보자는 말만 하더구나. 그때 네 친구들 엄마들도 다 왔었는데 다들 혀를 내두르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정도였으니까 엄마가 단숨에 말을 해버렸고. 근데 엄마 이상하잖아요. 그때 잠깐 본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딱 한 번 봤다면서요. 오빠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그랬지. 딱 한 번 봤지. 그랬는데 그 여자한테 특이한 게 하나 있었거든. 엄마가 조용히 말을 했고 특이한 거? 뭔데? 난 왜 기억이 안 나지? 제가 물었는데요. 귀 뒤에 말이다. 큰 점이 있었어. 생각보다 꽤 큰 점이었는데 생긴 게 특이해서 한참을 뚫어지라 봤었거든. 네가 한번 말해봐. 있어 없어?
1년을 넘게 만났다면서 모를 리가 없겠지? 엄마가 오빠에게 물었는데 오빠가 당황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오빠를 보며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은 머리를 풀고 있어서 내가 못 봤거든. 그런데 상견례 날은 식사를 하다가 도중에 손으로 머리를 살짝 뒤로 넘겼는데 그 순간 그게 내 눈에 들어왔어. 그걸 보자마자 생각이 나더구나. 엄마가 계속 말을 했는데 이건 뭐 그 여자가 확실해 보였어요. 엄마의 말을 듣던 제가 엄마 말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네. 근데 금연은 성공했나 봐. 그날 일행들이 다들 아주 꼴초던데. 근데 그날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냄새가 안 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절대 끊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오빠에게 물었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때 경찰서에 갔는데 찌든 냄새가 아주 어마어마했었는데 그건 잊고 있었네. 엄마도 다시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듣던 오빠의 얼굴은 거의 혼비백산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큰 충격을 받은 듯이 멍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오빠를 보며 네가 정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면 우린 네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구나. 엄마가 몸서리를 칠 정도였어요. 그렇게 오빠는 한동안 충격에 빠졌었지만 곧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던 모양인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빌었는데요. 우린 인연이 아닌 거다. 내가 널 기억해낸 것만 봐도 너무 이상하잖니?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피차 서로 피곤하니까. 엄마가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어머님, 저 지금은 정말 착하게 살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오빠 여자친구가 다시 빌어댔지만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너한테 험한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딸이랑 나는 네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소름이 끼쳐. 우리 딸은 그 뒤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 치료까지 받았어. 어떻게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우리 딸 얼굴에 아직도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러고도 네가 지금 그런 말에 나오니? 듣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거라. 엄마가 큰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먼저 시비를 거냐고요. 그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시비 걸었잖아요. 역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오빠 여자친구가 엄마에게 대들었고 넌 좀 조용히 해달라는 게 시비라고 생각하는 거니? 만약에 우리 딸이 같이 성질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오빠 여자친구가 왜 나한테만 그래? 라며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오빠 여자친구가 가지고 왔던 가방을 집어 던져버렸고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라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다시 소리를 질러댔어요. 역시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엄마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로 연락을 했는데 오빠 여자친구가 그런 엄마의 손을 억지로 잡으며 엄마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달려들어 그런 오빠 여자친구를 막았는데요. 그 순간 다시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밟아버렸는데 바로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이 집에 왔고 오빠 여자친구는 다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가방을 집어 던진 것부터 제 발을 밟은 것까지 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합의 못 해준다.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본성이 바로 나오잖니? 라며 엄마가 이를 악물었고 그 뒤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정말로 악연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지는 것인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엄마가 말하기를 사실은 상견례하기 일주일 전부터 니들 할머니가 계속 꿈에 나와서 내 머리를 들추잖니? 그게 무슨 꿈인가 계속 이상했었는데 그날 상견례장에서 그 애가 머리를 뒤로 쓸어넘기는데 큰 점이 보이더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거 확인하라고 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무리 봐도 악연은 악연인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만나지겠니? 라며 엄마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엄마의 말대로 악연은 악연인 것 같네요. 참 신기했던 것이 우리 할머니와 엄마는 참 각별했던 사이였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아빠가 우리 어머니가 당신 그렇게 예뻐하시더니 돌아가셔서도 당신 걱정하고 있나 보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는데요. 그런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어머니란 존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찡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가족들에게 그런데 그날 내가 그 여자와 시비 붙은 것도 어쩌면 이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생각해봐. 그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빠가 그냥 결혼했을 테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야. 결국에 내가 우리 오빠 인생을 구한 거라고 제가 진지하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얘기는 하지도 마. 내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잠을 못 자. 이번에는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야. 된통 당해봐야 해, 그런 애들은. 엄마가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 오빠와는 완전히 끝났는데 한참 뒤에 오빠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돈도 좀 있고 오빠 직업도 좋다고 해서 작정하고 접근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철저하게 연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오빠도 소름 끼치는지 앞으로 여자를 못 믿겠다며 치를 떨 정도였어요. 앞으로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람 인연이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인생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참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네요.